제5 연방항소법원인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바로 그 제5 연방항소법원의 순회항소법원이죠. 여기 건물인데 어떤 판결이 어제 나왔냐 하면은 학자금 대출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라고 했던 바이든의 프로그램 이거 하지 마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그 텍사스주에 있는 연방 판사가 이거 하지 마라라고 금지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지금 연방 교육부에서 신청 접수 받고 있던 것을 일단 멈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2,600만 명이 신청을 했고 교육부에서는 지금 연방 판사가 루이지애나 쪽이죠. 연방 판사가 하지 말라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계속 받으면서 1,600만 명인가요? 이미 승인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10,000불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0,000불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다 1,600만 명한테 승인을 해준 상황입니다. 아직 돈은 안 나갔지만 근데 텍사스주에서 연방 판사가 또다시 이거 하지 마라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니까 일단 신청 접수 받는 것도 멈추었습니다만은 근데 이미 2,600만 명이나 신청을 했으니 뭐 할 만한 사람들은 꽤 제법 한 상황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한 4천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나가게 될 것이다. 연방 정부의 이제 자금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항소를 제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 항소를 텍사스 연방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금 제5순회 항소법원이 또다시 그 하급심 결정을 지지해주는 바이든은 이거 해서는 안 된다. 핵심이 뭐냐 하면은 좌파 언론들은 이걸 어떻게 보도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공화당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들은 이게 불공평하다라고 불평하고 있다. 열심히 열심히 일해서 학비 내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하고 저 부자 빚내 가지고 공부해서 좋은 학력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고액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하고 그래서 돈을 잘 벌고 있는 사람들한테 굳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줘야 된다라는 거. 이게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 아니냐라고 불평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논조가 어떤 거냐 하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쟤들이 저런 식으로 불평하고 있어 라는 식의 느낌으로 그렇게 글들을 쓰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걸 법원에서 이걸 잘못됐다 금지하는 진짜 핵심은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연방 자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이 연방 자금에 대한 결정권은 대통령한테 없다는 것이죠. 대통령은 기획을 할 수가 있고 결정된 걸 집행할 수 있습니다만 결정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자금 탕감에 대한 부분은 연방의회에서 한 번도 토론하지도 않았고 투표한 것도 없고 관련된 법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행정명령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법 질서를 위반한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연방 법원들의 판결인 겁니다. 그런데 좌파 언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잘못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좌파 아젠다를 강행을 하려고 했었고 그거를 이용해서 사실은 젊은이들의 표를 돈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인 매표 행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문제시하면은 이것도 결국은 뭐 탄핵거리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이든의 가장 큰 실책 중에 하나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항소하겠다.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까지 지금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지켜봐야 될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다. 백악관에서는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연방 교육부에서는 연방 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좀 내려줘야 되겠죠.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이 사람들이 이게 위법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 문제가 될 거라는 것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사실은 히어로스 액트라는 다른 법안이 있습니다. 히어로스 액트라는 법안에 대통령이 충분히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빚을 국민들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법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응용해서
이번에는 학자금에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행정부 쪽에서의 주장은. 그런데 히어로즈 액트는 원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규가 아닙니다. 원래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향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향군인들이 만약에 빚을 졌는데 뭐 집을 산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해서 정부 빚을 졌는데 그 정부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경우, 뭐 집을 차압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이 망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 이 재향군인들에 대한 정부 빚을 탕감해주는 이런 특혜를 제공해주게끔 해준 것이 바로 히어로즈 액트입니다. 그것도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학자금과는 관련이 없었던 것이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학자금 탕감을 해주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 지금 보수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법정 싸움에서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연방 판사들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야, 이건 보수주의자들의 말이 옳다라고 판결을 내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계속 덤비고 있죠. 하지만 연방 대법원에서도 결국 같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좌파들은 민주당에서는 야, 이거는 본인들은 애를 썼는데 결국은 공화당이 못하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학자금 탕감을 못 해줬다라는 쪽으로 이제는 공화당의 탓으로 돌리는 식으로 전략을 세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학자금 탕감 받을 줄 알고 민주당 찍어줬던 바보 천치들 이번에 뭐 망하게 생겼는 이거 그거 가지고 망하진 않겠죠. 근데 하여간 그런 바보짓을 한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아 내가 진짜 바보짓 했구나. 알아야 되는 거죠. 제발 좀.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거저먹을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어떻게 한번 좀 정부한테 거저먹는 거 한번 해보려다가 약간 어쨌든 대학 학자금 빚 탕감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관련해서 또 다른 소식이 나오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